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간만이에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커플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이 부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잔뜩 참석했던 따뜻한 결혼식이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참석해 주신 것이 정말 좋았어요. 혹시 양가 부모님이 참석이 좋았다라는 말에 눈치채신 언니들이 계실까요? 네, 이번에 결혼한 이 부부는 퀴어 커플이랍니다. 퀴어가 아닌 청취자 언니들 중에서는 혈연가족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퀴어 부부의 결혼식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신부의 결혼 서약문 중에 굳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는 우리의 결혼을 지지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 그리고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퀴어에게든 비퀴어에게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서로가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일부 집단만이 아닌 모두에게 법과 제도로 결혼이 부정받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11월에도 무지개 트럭 출발해 볼게요.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check it out.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0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우월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1월 4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나야님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7일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눈이 좋아졌어요. 제 애인이 눈을 좋아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 표정과 눈빛, 행동, 모든 것이 해맑아서 보는 사람마저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서 첫눈을 보자마자 애인이 떠오르면서 연락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 하면서 창문으로 달려나가는 게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앞으로의 눈도 같이 맞이하고 싶네요. 주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겨울 맞이 하시길 바랄게요. 신청곡은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코리안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나야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오늘 온 사연이기도 하고 11월 17일이 오늘 저희 녹음 날인데요. 저는 눈을 봤거든요. 혹시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서도 서울권에 계신 언니들 눈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강북 쪽은 눈을 봤다라는 제보들이 많고 강 아래쪽은 눈을 봤다는 소식이 조금
못 봤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눈이 펑펑 쏟아져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첫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사람들에게 좀 공통적인, 그래도 좀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좀 좋은 이미지 쪽이잖아요. 첫눈이 오면 뭐 뭘 한다거나, 첫눈이 오면 뭐 소원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일단 눈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좀 하얗게 떨어지는 게 하얗게 소복소복 떨어지는 게 비와는 좀 다르게 좀 사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눈은 그렇게 뭐랄까요, 소복소복 떨어진다기보다는 한 반쯤은 우박 느낌으로 거의 약간 쏟아지는 느낌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쁘긴 정말 예쁘더라고요. 금방 그치기는 했는데 이 이후에도 눈이 조금씩은 오긴 하겠죠. 물론 눈이 오고 나면은 그 이후에 뭐 교통이 불편해진다거나, 뭐 길이 조금씩 질퍽거려진다거나, 아니면 미끄러운 길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꼭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말고도 뭐 그런 농작물을 걱정하셔야 되는 분들, 뭐 그런 피해나 외부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눈이 내리는 그 순간 자체는 또 어떤 행복이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처럼 서로 눈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같이 그 눈을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눈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인생 중에서는 가장 눈을 안 좋아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눈을 좀 못 보는 지역에 좀 어릴 때 있었어서 눈을 본다는 게 되게 뭐랄까요, 꿈 같고 환상이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눈을 많이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옛날만큼 좋진 않은데, 그래도 눈이 질퍽거리지 않게 소복소복 쌓이는 정도로 너무 미끄럽지 않은 그 순간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눈을 좋아하시는 모든 언니분들, 그리고 눈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눈을 좋아하는 사연을 들은 다른 청취자 언니분들 모두 행복한 겨울맞이 하시길 바라면서 나야님의 신청곡인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코리안 버전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1월 4주차에서 전해드리는 띵동은 레주파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직행동의 제16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 모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모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11월 한 달간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금 캠페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무지개행동에서는 2008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정책 질의와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럼 및 캠페인과 참여 행사 개최, UN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모금의 목표인 제16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등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안을 주제로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국회와 변화된 사회 속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나아갈 바를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무지개행동 또는 해시태그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라고 검색하시면 이번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기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좋아요, 댓글, 공유만 해도 주관기업인 카카오에서 대신 기부를 한다고 하니 언니들의 참여와 공유만으로도 무지개행동과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16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을 응원해 주실 수 있답니다. 이번 모금은 무지개행동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10개의 인권단체들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 언니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제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인터프라이드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정치인 마레이어 코르넬리선이 프라이드 축제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라이드 축제는 1970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서울, 대구, 인천뿐만 아니라 약 10개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고 매년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코르넬리선은 이번 제안에서 프라이드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이 더욱 향상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각 나라에서 보수적인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퇴행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프라이드의 형식을 등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프라이드의 정신을 등재하자는 것이라는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안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내년인 2024년까지 각국의 성소수자 단체 등이 각 나라 정부에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고 2025년 유네스코의 국제공동등재 신청서 제출을 거쳐 2026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게 됩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 각국의 성소수자 단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계획의 가장 첫 단계인 각 나라 정부의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승인 절차에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정부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많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 연대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혐오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 기관들의 모습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023년 11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녹음일인 11월 17일에는 서울에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에도 첫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언니가 계시는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눈을 만나셨을까요? 저처럼 첫눈을 만났거나 곧 첫눈이 올 예정인 곳에 계시거나 혹은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에 계시더라도 첫눈의 설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언니들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방송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엔지니어 숑숑, 그리고 작가 루나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무지개 트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 어디 가? 나 상담소 가지.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상담받아?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엔 상담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곁을 파수꾼처럼 지켜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퀴어 인권단체. 상담은 물론 여러 문화특강과 친목 모임, 인권활동까지. 회원가입이 곧 활동이다. 언제나 열려있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오세요. l상담.org.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즈 노래다? 아,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레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네, 안녕하세요. 저희 11월에 퀴어적 듣기 평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동안 되게 다양한 노래들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좀 예전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노래를 설명하기 앞서서 그 몇 주 전에 진행했던 레주파의 2023 공개 방송 기억하시나요? 네, 숑숑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숑숑님도 함께 했던 공개 방송이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떡볶이 파티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께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오셨던 언니분들은 이번 떡볶이 파티에서 저희가 많이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배불리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숑숑님도 배가 좀 부르셨나요? 제 자신이 떡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온갖 떡볶이와 떡을 저희가 무한 제공을 해드렸는데, 네, 이번 떡볶이 파티에서 저희가 게임을 같이 했는데 게임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정이 들어가는 노래 맞추기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게임을 진행했는데 우정이 들어간 노래라고 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이번에는 이 노래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이 노래는 퀴어 노래다라고 이 노래 알았을 때부터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노래예요. 일단 들어보시죠. 네, 저희 들었던 노래는 피노키오라는 가수 그룹의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제목은 사랑과 우정 사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발매 자체는 그 피노키오라는 밴드가 1992년에 발매를 했는데요. 이후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앨범으로 발매된 리메이크만 해도 한 20장이 훌쩍 넘게 나와서 세다가
20 하고 나서 밑에 더 있던데 그냥 더 이상 안 셌거든요.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버전의 사랑과 우정 사이가 있어서 혹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뭐 들어보고 싶은 어떤 아티스트 분들의 목소리로 웬만해서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박혜경의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유명하게 나왔던 것은 뭐 한때 TV에서 그 락 버전으로 해서 김경호와 뭐 김현우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성량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것도 있던데 그렇군요. 저는 이수영 버전을 좋아한답니다. 네, 그렇죠. 네, 되게 많아요. 뭐 SG 워너비 버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노래 제대로 퀴어적 듣기 평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네. 당연히 퀴어 노래라고 생각하고 들고 오셨다고 했지만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헤테로의 시선으로 봤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처음에 뭐 머리를 쓸어올리는 너의 모습, 이거는 뭐 굳이 따진다면 원곡자 분들은 이제 남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인데 머리를 쓸어올린다는 것은 보통 여성분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주는 거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처음 들었던 버전이 저는 이수영 버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것은 감정이입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원곡자가 부르더라도 저에게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담이 생겨버렸고요. 강이 흘러버렸고 어쨌든 머리를 쓸어올리는 너의 모습. 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박혜경 사랑과 우정 사이에 네. 그 뮤비에도 네. 여성 2명이 나와서 그죠. 항상 노래방에 그 비슷한 뮤비가 계속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 뮤비가 진짜 자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은 저처럼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신 거잖아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럼 그 뮤비를 한번 떠올리면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뭐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이렇게 1절 일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뭐 숑숑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일반적인 그냥 사랑 얘기예요. 사랑 중에서도 좀 엇갈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일단 끝까지 조금 1절을 마저 읽어볼게요.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겐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걸 미련일 뿐.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너무 싫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게 92년도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해봐요.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퀴어 커플일 수도 있죠. 다른 정체성의 퀴어 커플이더라도 퀴어 커플들 같은 경우에 이 제목이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어쨌든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상대방은 우정이라고 느낀다라는 게 그 상대방이 비퀴어일 수도 있고 퀴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전자는 당연하게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후자 같은 경우에 특히 퀴어들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레즈비언들 사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뭐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동성 간 많더라고요. 친구가 어딨어? 맞아요. 우리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 동성 간의 친구가 어딨어? 동성은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뭐 애인의 동성 친구도 다 경계하고 뭐 그렇게 이런 바이는 친구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봐서 제가 거기에 이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얘가 좋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거는 퀴어 상대이든 퀴어 상대가 아니든 간에 친구였다가 내가 마음이 발전해서 나만 마음이 발전하는 경우들은 퀴어든 비퀴어든 항상 존재하잖아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를
좋아하게 된 화자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친구가 퀴어다 정도, 뭐 비퀴어라도 적용은 가능해요. 어쨌든 그렇다면 다시 일절을 생각해보면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당연히 나는 점점 좋아하고 있는데 얘는 상대방은 나를 정말 우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을 잡는 게 두렵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뭐 퀴어 상대가 아니더라도 비퀴어 상대일 때 조금 더 적용될 수 있는 게 비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퀴어인 걸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 여자 사이에는 손 잡는 거 너무 당연하게 친구끼리 당연하게 손을 잡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나요? 봤을 때? 비퀴어가 아니었어서 모르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저의 정체성을 모르는 비퀴어 친구분들이 특히 뭐 대학 동기분들이 그렇게 저의 손을 잡는데 저 혼자서 자꾸 이제 내가 손을 빼야 되나? 그냥 잡고 있어도 괜찮나? 별 생각은 없긴 하지만 잡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처음에 정체한 초반에는 조금 되게 혼란을 많이 갖긴 했거든요. 그러면 정체화 이후에 비키어 친구가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잡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정체화하고 나서서 그게 고민이 된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냥 혼자서 겉으로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일단은 다들 이렇게 가니까 정체하기 전에는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만 아니, 초반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정체화한 이후에 아예 그런 손도 안 잡고 그 동성간의 스킨십에서 네. 완전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인이 아니면은 너와 그냥 맞닿을 수 없어. 무엇이든 내 신체를 맞닿는 것 자체가 그 일부 어깨를 맞닿는 것도 툭툭 치는 것도 의학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이건?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그런 그 정도의 사람도 있는 것처럼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네, 여튼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들었던 예민한 게 좀 더 조심하려고 하는 퀴어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손잡는 게 두렵다 정도가 되는 거고 왜냐면 나는 좋아하긴 한데 상대방이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가 서로가 생각하는 관계가 이 사람은 우정, 나는 사랑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걸로 어차피 헤어지면 아는 나에겐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라는 거는 구라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미련이 없을 순 없어요. 미련이 없다니요. 네, 미련은 없다.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다.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건 다 미련이고 난 미련이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코러스 프리코러스 쪽으로 가볼게요.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실 이거는 눈물이 흐른다는 것부터가 미련이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네, 숨겨온 너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어떤 진심인지는 뒤로 좀 볼게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여기서 보면은 이 상대방도 그 나의 화자의 마음을 대충은 눈치챘어요. 최소한 대충 이상은 눈치를 채서 그 소위 말하는 유사연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네.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다는 게 네. 내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의 진심을 알게 됐던 거는 내가 고백하든 상대가 고백하든 어쨌든 이 너의 진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내가 고백했을 때 얘가 대답을 한 거든 아니면 내가 고백하기 전에 얘가 그냥 자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버려서 저는 상대방이 맞아. 고백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진짜요? 이 노래는 저는 그 유사연애를 꿈꾸는 헤테로로 처음에 느꼈어요. 근데 퀴어인 상대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뿐이고 뭐 처음에 제가 느꼈던 대로 치면은 유사연애를 생각하는 헤테로라고 한번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손잡고 다녀야 되고 우리는 우정 그냥 친구라고 하면은 서운해하고 상대방이. 아. 네. 근데 얘는
그 퀴어는 아니에요. 퀴어 아니래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이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련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 뭐 내가 적당히 포기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야.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그냥 차라리 좋아하지 말걸. 얼마나 괴롭겠어요. 놓지도 못하고. 생각이 나네요. 그 이제 디나이얼 분들 중에 네. 너는 퀴어지만 나는 퀴어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는 퀴어가 아니지만 너랑 손도 잡고 너랑 안기도 안고 뽀뽀도 하고 그 이외에 이것저것 다 하고 퀴어가 아니라고. 근데 퀴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 뭘 다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유사연애를 원하는 헤테로일 수도 있고 유사연애를 원하는 디나이얼 퀴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프리코러스 나왔다가 이제 두 번째 후렴이 나와요.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여기서부터 막 전 스트레스가 너무 막 오기 시작해요. 이런 사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화자도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라고 해요. 아니 어색한 사이가 싫으면 연인이 되면 되죠. 아니 상대방이 그거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아까 총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리. 이거는 질려서 떠나는 이 퀴어 화자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뭐 예전에 있었던 그 기억들 트라우마들이 막 떠오르는 언니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 뮤비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노래를 좀 들으시면서 또 다른 기분 좋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화를 여러 가지로 정화를 좀 시켜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진짜 원곡 버전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피노키오 버전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노래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도 그냥 후렴이 첫 번째 후렴, 두 번째 후렴 반복되면서 끝나는데 이제 딱 저희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각 잡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면은 괴로울 수도 있고 아 맞아 그랬었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되시는 언니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찝찝하게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작심탈반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언니들 그러면은 다음 달 12월의 마지막 퀴어져 듣기 평가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2004년) 시작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이 20살이 됩니다.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구체적 삶과 현장에 응답하며 법으로 변화를 일구고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LGBT를 포함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법원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인권위 앞에도 또 집회 현장으로도 달려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갈 사람들이 있는 공감에 후원해주세요. 옛날 어느 옛날에 하루하루 1인 가정으로 사는 소녀가 있었답니다. 부모님과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근근히 벌어먹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미래의 애인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탈반 시즌 5. 나 이성아, 크리스마스라고 남들 놀 때 휴일수당도 못 받는데 일하고 있다니. 1인 가정은 너무 힘들다. 성아야! 케이크, 데코 장식 어디 갔니?
아, 네. 데코 장식 다 주방 찬장에 있어요. 그저께 갖다 놨어요. 아,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놔? 진짜 다른 사람 생각 못 한다니까. 아니 저야 편하게 하시라고 거기 갖다 놓은 거죠. 뭐 말꼬리 잡는 것 봐.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어디 덧나니? 네, 죄송합니다. 장사도 안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모두가 추운 겨울이면 의뢰 케이크 잘 팔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프랜차이즈 매장만의 얘기지. 여기 같은 개인 카페들은 장사가 특별히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들 짜증이 머리 끝까지 있는 것 같네. 성아야, 카운터에 죽 치고 있으면 누가 오겠니? 나가서 전단지라도 나눠주고 와. 지금 눈 오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나가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추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네. 행복해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 저물어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텐데. 하긴 오늘 나한테 시간 바꿔달라는 애도 남친이랑 데이트한다고 레스토랑 예약하던데. 어휴,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다 거리에 쏟아져 나왔나. 왜 이렇게 많아. 애기야, 많이 춥지? 아니, 우리 언니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애기는 안 추워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뭘 먹고 이렇게 귀엽지? 언니 사랑. 오늘은 내가 쏜다. 언니 멋져요. 어휴, 너나 할 것 없이 이 꽉 막힌 거리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이네.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 내가 진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이러고 있냐? 아니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 이 티끌 같은 돈이 결국엔 애인과 나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탈출구가 될 거야. 이성아, 힘내자. 눈도 수북히 쌓이는데 이따가 많이 쌓이면 눈사람이라도 만들까? 거기! 비켜요!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저기요, 괜찮아요? 머리야. 아니, 여기 인도인데 무슨 오토바이를 여기로. 많이 다쳤어요? 어디 아파요? 네, 괜찮아요. 괜찮죠? 제가 지금 애인한테 가야 돼서 좀 바쁜데요. 여기 명함 있으니까 혹시 아프면 연락해요. 미안합니다. 자기야. 많이 안 다쳤대요. 원피스 다 봤어요? 언니가 가게 앞으로 금방 갈게. 오늘 진짜 운도 없네. 너무 아프다. 무슨 전봇대가 여기 서 있어. 뭐야,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거야? 언니 어떡해. 저거 피나는 거 아니야? 와, 나라면 쪽팔려서 기절한 척 할 듯한데. 대단하다. 저기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직 살아는 있네요. 그러면 저 1,000원만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버스비가 모자라서요. 에? 저 돈 없어요. 여기에 2,000원 있는데요. 에? 그거 제 지갑이잖아요. 네? 그냥 바닥에 있었는데요. 그럼 누구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빼갈게요. 지갑은 여기요. 축복 받으세요. 아니 저기요. 아니 제 신발은 왜 가져가요? 저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잠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벌겠다고는 하지만 돈을 이렇게까지 해서 마련해야 되는 건가? 너무 현타 오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며칠은 굶을 걸 그랬어 그냥. 바보같이 왜 마라탕을 먹어가지고. 일단 퇴근하면 병원부터 갈까. 으치, 으치, 추워. 아, 전단지도 뭐고. 그냥 다 버려버릴까. 그냥 골목길에서 태워버려야겠다. 이쯤에서 태우면 되겠지. 근데 내가 성냥 있었나? 저기요, 혹시 성냥 있으세요? 네, 담배 안 피신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라이터 갖고 왔었나? 어제 클럽에서 알바하다가 남은 성냥 그냥 가져와 버렸네?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 어제도 진짜 알바하면서 성냥만 팔아주면 된다고 했는데 성냥 팔면서 말을 붙이고 뭐 그런 영업인 줄은 몰랐지. 물론 1급은 꽤 쏠쏠했지만 내 앞에 있는 직원한테는 담뱃불 좀 붙여달라고 엄청 들이대는 사람들 많던데 나는 약간 광대짓만 하다가 왔지. 그렇게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외쳐댔지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루 종일 나 혼자 성냥 팔러 홍대바닥 돌아다녔지만 결국 한 통도 못 팔고 혼이나 났는데. 어머님, 이 소녀는 근근히 오늘도 살아갑니다. 좋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먹으려고 했던 치킨이 생각나네. 사람들 많이 들어왔다고 신나서 사장이 추가 근무시켜가지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배달도 잘못 가서 못 찾고 결국 못 먹었던 나의 치킨. 이따 집 가면 가게에 다시 전화해봐야겠다. 벌써 꺼지네. 이거 성냥 불량 아니야? 이번에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쓰레기 중에 잘 탈 수 있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태워야겠네. 내년이면 복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은 또 어디서 구하나. 이렇게 알바 뛰느라 남들처럼 번개 하나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바쁘게 살면서 다들 연애 잘만 하던데 나는 진짜 바쁘기만 하구나. 나도 연애하고 싶다. 애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아니야. 내가 누구 사줄 돈이 어딨어. 다른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끼 식사하는 것만 해도 4, 5만 원이라던데. 그 돈이면 딱 난방비 나오는데. 그리고 라면만 해도 묶음으로 사면 번들로 10개 이상은 살 수 있는걸. 역시 아직 나한테 연애라는 건 너무 사치야. 대학 동기들은 남친이랑 결혼한다, 여행 간다 하면서 바쁘던데 나도 그냥 남자 만날까. 여자 만나는 거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만난다고 해도 다들 한국에선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거나 그냥 연애만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나처럼 전공 공부하는 것도 벅찬 퀴어들은 어떻게 외국 갈 준비를 하겠어. 아니, 그렇다고 내가 다른 퀴어들처럼 외모가 돼? 아니면 직업이 번듯하기를 하겠어? 아니야 성아야. 너마저 현실에 지친다고 탈반하면 안 되지.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좋은지 너 자신이 더 잘 알지 않냐? 이성아, 방학 때 만났던 그 여자애를 생각해. 걔가 얼마나 너를 가스라이팅 했니? 그랬지. 다시 생각하니까 연애하기 싫어진다. 이 겨울에도 별똥별이 떨어지는구나.
유성이 떨어지는 건 누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뜻인데. 네, 여보세요? 아, 네, 오랜만이에요, 엄마. 지금요? 알바 중인데요. 아, 공부는 이따 끝나고 하려고요. 아, 이번엔 장학금 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 안 만나요,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알죠. 우리 집 힘든 거. 그래서 저도 따로 손 안 벌리고 살고 있잖아요. 꼭 결혼을 도피성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들어가세요. 남은 성냥들 다 태워버릴까? 와, 완전 따뜻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태울 걸 그랬어. 너무 졸리다. 따뜻하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지네. 졸리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골목길에서 온몸에 눈이 쌓인 채 쓰러져 있는 20대 소녀를 경찰이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했지만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소녀가 몸을 녹이려고 켰던 성냥이 다 탄 채로 흩어져 있어 모두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2023년 현재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기 침체까지 겹친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 구하기는 힘든데 전월세 등 주거비용, 물가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20, 30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 수급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연령대는 노동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식돼 신청에 앞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는 복지 시스템에서도 후순위로 뽑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청년 수급자들의 수를 보면 20, 30대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소득이 좀 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을 끊지 말고 최소한 생활을 위한 자산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연말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은 후원이 땡긴다? 후원 무지개별로 후원 후원 계좌로 후원 굿즈로 후원 광고로 후원 해외에서 후원 문자 포인트로 후원 제로페이 후원 기업에서 후원 서울 퀴어 문화축제 후원하고 피어나라 퀴어나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네, 안녕하세요. 저희 11월에 무행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동안 되게 다양한 단체들 계속 모시고 있는데요. 11월에는 저희가 아마 예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11월 TDOR이라는 날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사 그리고 이 날을 저희가 소개할 겸 해서 저희 두 단체에서 활동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튤립연대 활동가 한성님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이 활동가 리나님 두 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두 분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언니분들께 간단히 활동명 한번 소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성님부터 활동명과 그리고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성이라고 하고요. 이건 원래 본명인데 다르게 쓰는 닉네임은 이제 꽁치라고 해가지고 꽁치라는 닉네임을 원래 더 많이 쓰는데 네. 그 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라고 네. 트랜스젠더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이름이고요. 네. 저는 그 튤립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노동정치사람이라는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한성님 너무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리나님께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리나입니다. 네, 저도 리나가 활동명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인권 같은 거는 전혀 모르던 굉장히 순수한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조각보에서 진행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모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TGG라는 모임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의 법적 실명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신청할 때 보니까 내 안에 사용하고 싶은 진짜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명을 쓰면 안 되나 보다 싶어서 그냥 키워있던 웹툰 창에 캐릭터 이름을 그냥 적었는데 어쩌다 보니 코가 깨어서 그대로 활동명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활동명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일단 정하게 일단 당장 뭔가 쓸 게 필요해서 정했다가 나중에 좋은 거 생각나면 바꿔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평생 가는 경우들도 많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정신 차려보니 10몇 년이시나 있는. 네, 그러면은 두 분 이제 튤립연대 조각보에서 각각 활동하고 계신데 각각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성님께서는 튤립연대에서 얼마나 활동하셨을까요? 저는 튤립연대를 시작 때부터 같이 활동해 왔었는데요. 네. 제가 올해로 22살인데 튤립연대는 제가 16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6년, 7년 정도 된 거,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창립 멤버로서 지금까지 쭉 계시는 상태고, 그럼 리나님께서는 아까 TGG라고 당사자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TGG를 나가고 그때까지 아마 퀴어 문화 축제도 한 번도 안 가봤었을 거예요. 네. 전혀 이런 활동 관련된 것을 잘 몰랐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조각보 행사에 자원 활동을 좀 참여해 주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어쩌다가 몇 번 자원 활동을 했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활동가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동가로서 합류를 한 것은 아마 2018년 여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원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자원 활동에서 뭔가 조금 더 하고 무슨 역할을 더 맡고 하다 보니 내가 활동가더라.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러면은 두 분께서 간단한 소개해 주셨으니까 두 분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속 단체인 튤립연대와 조각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잠깐 알아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활동하시고 계시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듣고 계시는 언니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튤립연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성님은 창립하실 때부터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네. 저희 튤립연대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이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트랜스젠더만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시작 때부터 이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아닌 분들도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회원들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받고 있어서 지금 3명, 5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뭔가 좀 작지만 뭔가 길게 계속 이어져 온 모임인데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는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된 모임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만든 모임이나 인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소년 성소수자 같은 거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늘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늘 기대했던 어떤 대답들과 아주 다른 대답들을 듣고 돌아가셔서 좀 당황하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입니다.
네. 뭐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다고 해도 뭐 인터뷰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다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의 대표가 되어 있는 튤립연대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리나님께서 이제 조각보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트랜스젠더의 인권 향상과 젠더 다양성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고요. 네. 트랜스젠더로서 지속 가능한 삶을 주요 가치로 삼아서 젠더와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페미니즘적 활동을 하려 하는 단체입니다. 조각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네.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프로젝트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2013년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단체가 한 군데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센터에서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를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조각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5년 11월에 이제 정식 독립된 단체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좀 다양한 트랜스젠더 당사자 단체 혹은 인권 활동 모임 등등이 네. 많이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생겼는데요. 네. 그래서 조각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보가 이어갈 수 있는 조각보만의 색깔을 가진 이제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계속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 저희가 튤립연대 조각보 이렇게 사실 뭐 다른 단체들도 같이 좀 모셔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맞출 수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두 분 되셔가지고 같이 튤립연대와 조각보에서 한성님과 리나님 한번 모셔봤는데요. 그러면 듣고 계시는 언니들께 저희가 뭐 퀴어 방송이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여성 퀴어 그 중에서도 레즈비언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듣고 계시는 방송이다 보니 혹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퀴어인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마포 FM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언니들께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께서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뭐 첨언하고 싶으시면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성님께서 설명해달라고 리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번에는 한성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해볼게요. 조금 더 활동 연차가 기시니까. 연차가 더 길다고요? 네, 비슷한데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쉽네요. 좀 자세한 설명을 리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이 질문을 좀 이상하게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 리나님께서 나중에 꼭 첨언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꼭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막 이 트랜스젠더 설명할 때 지정 성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늘 어려워하셔서 좀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성별이 아프고 쑤시고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졸립고 심심한 사람들이고요. 사실 근데 이건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CD도 있는 거고 트젠도 있는 거고. 네, CD와 트젠은 참고로 이제 크로스 드레서를 CD라고 하고 트젠이라고 하는 트랜스젠더의 준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아프고 쑤시고 마음에 안 들고 졸립고 심심한 곳인데요. 이제 뭐 트젠이건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건 성별을 저는 어떤 이유로건 뭐 어떤 방식으로건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어떻게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우리 성별이 늘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드는데 그것에 골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트젠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트젠을 닮아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트랜스젠더 분들께서 이 사회에서 규범하고 있는 이런 규범들을 좀 바꿔 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뭐 CD나 트젠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더 첨언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리나님께서. 그죠? 네, 어떤 설명을 더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성님께서 이제 조금 가볍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니 저는 무겁고 딱딱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스스로가 태어나면서 지정받은 성별과 그리고 나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불화하는 또 한성님의 설명처럼 한성님의 설명처럼 젠더가 아픈
당사자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각보도 사실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에 굉장히 지금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쓰는 표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당사자 지지 모임 같은 모임을 진행할 때 이제 신청 자격을 나를 시스젠더로 100%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뭐 의료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사실 나를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완전히 시스젠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정체성을 고민 중인 사람들도 모두 트랜스젠더라는 큰 정체성 안에서 함께 이제 공통된 고민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그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젠더라고 하는 표현은 소위 말하는 성별이라고 하는 그 신체적으로 사실 신체적으로도 남성, 여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구분한 거는 경계가 좀 모호한 편인데요. 실제로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굳이 나누어 놓은 두 가지 성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 그 성별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살아가는 성별 을 젠더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계기들이 있겠지만 내가 나를 트랜스젠더로 뭐 정체화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까 리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트랜스젠더까지는 아닌데 시스젠더는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로만 나뉘는 것도 사실 저는 처음에 되게 혼란스럽긴 했거든요. 시스젠더면 딱 내가 생각하는 이 젠더와 뭐 소위 말하는 지정성별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뭐 다른 경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분법적으로 딱 남녀 성별을 딱 나눈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모호한 지점도 트랜스젠더라는 개념 안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리나님께서 조각보에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듣고 계신 언니분들이 조금은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각보와 튤립연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조각보 먼저 한번 설명을 요청드려 볼게요. 네, 조각보는 이제 처음에 단체 소개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랜스젠더의 인권 향상과 젠더 다양성에 대해 활동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활동의 목적을 정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너무 뭐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사실 우리가 노동 문제든 어떤 뭐 이렇게 의료적인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앞에 트랜스젠더 단어만 붙이면 다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활동들에 집중할까 조금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몇 년간 꾸준히 이어온 활동들을 좀 소개하자면은 우선 이제 뭐 매달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매달 진행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트랜스젠더 지지 모임 TGG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설명회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당사자분들이 법적 성별 정정에 대한 정보를 이제 꽤 많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보니까 성별 정정 결정문을 이제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들을 매년 다른 방식으로 기획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 퀴어 문화 축제를 비롯해 이제 오프라인 부스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트랜스젠더 가시화를 위한 인권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트랜스젠더만 앞에 붙이면 모든 활동이 다 가능한 조각보에서 네, 다양한 활동을 그동안 실제로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튤립연대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되게 한마디로 소개하면 이것저것 놀이터 같은 곳인데요. 정말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 전체가 그냥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정기 모임 열면서 이제 초반기에는 좀 노는 것 위주로 좀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모이는 게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뭔가 특히 코로나 시기에 뭔가 이제 트랜스젠더들 중에 자퇴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딱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적은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시기가 특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어린 퀴어나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오픈 채팅방 이제 그런 거 열어서 저희가 직접 열어서 운영을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저도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재밌게 늘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냥 담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담아보자 이런 기획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언제 한번 한참 이제 랩팸 vs 텁 뭐였더라 스카 네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때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청소년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만나서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되게 재밌게 화목하게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막 그런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좀 뭐라 해야지 튤립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열었던 건데, 학교 밖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학교는 없었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직접 그런 학교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2020년에는 그 화상통화 이런 걸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검정고시 교실을 3개월간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하려다가 이제 그 이태원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잠깐 전환을 했던 건데, 근데 오히려 낫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건 이제 다 같이 그냥 그 켜놓고 하하호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놀이터처럼 그때그때 하고 싶은 활동들 막 해보자 이런 식으로 활동을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추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해보자, 이거 해볼까 하면은 그냥 쓱쓱 추진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하고 계시는 활동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리나님께서 조각부에서 이제 매년 하는 행사들 중에서 이제 TDOR 행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녹음일이 지금 11월 17일인데 오늘 금요일 말고 이 이후에 주말에 되게 여러 TDOR 행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조각부에서도 TDOR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어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 행사가 끝난 이유긴 하겠지만 또 내년에 TDOR은 또 돌아올 테니까 한번 이번 행사나 그리고 보통 하시는 그 TDOR이 어떤 행사인지, 어떤 행사라서 조각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TDOR은 이제 TDOR은 이제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리멤버런스를 이제 줄인 말인데요.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11월 20일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데 1998년에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로 살해되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된 날입니다. 그 후로 이제 매년마다 전 세계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날을 기리고 있는데요. 조각보 같은 경우는 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한 2015년 11월에 저희가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사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념해서 발족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날을 기려왔어요. 2016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논바이너리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라는 단체와 함께 이제 촛불 문화제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념한 촛불 문화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매우 감사하게도 오프라인 집회와 행진을 매년 주최하고 계신 단체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 11월에는 11월 18일 토요일에 이제 용산에서 녹사평역 인근에서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에도 저희도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조각보에서 진행하는 TDOR 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는 메모리얼 파티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는 19일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 메모리얼 파티 같은 경우는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는 추도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대중 행사로서 이 메모리얼 파티를 기획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명이 이제 나의 장례식에는 미러볼을 밝혀줘였어요. 네, 그래서 검정색 옷 입고 가는 파티였던 걸로 기억을. 실제로 이제 행사장에 이제 내 장례식에 놓고 싶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꾸미는 것도 했고요. 뭐 장례식에 꼭 틀어놓고 싶은 뭐 인생샷 아니면은 뭐 게임에서 이제 굉장히 잘했던 영상 이런 것도 막 내가 틀어놓고 싶으면 가져오자라고 하고 실제로 미러볼을 행사장에 갖다 놔서 미러볼 들고 인증샷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정체성대로 내가 기억될 수 있는 파티작 같은 장례식을 우리가 같이 상상해보자. 라는 행사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얼 파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연대를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파티를 또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올해는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제 비공개 행사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올해 행사는 이제 이름이 그리고 춤추자입니다. 저희가 TDOR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날이 추모의 날이기는 하지만 슬픔과 애도의 날로만 남겨주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날로 만드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반영이 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요즘 하와이안 훌라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훌라가 손동작으로 이제 노랫말을 표현하는 춤이기도 하고 또 알로하라는 단어가 환대의 조건 없는 지지와 환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냥 인사말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래서 이런 조건 없는 환대의 정신을 이제 하와이에서는 알로하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없는 환대와 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꽃 그림도 그리고 꽃목걸이도 만들고 훌라춤도 추고 할 예정입니다. 훌라춤은 그러면 리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기대하신 바가 있을 테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훌라를 통해 또 이런 인권 활동에 연대를 해주시고 있는 이제 모두의 훌라라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가지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전문 강사분께서 오시는 걸로. 전문 강사분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TDOR 행사를 지금 앞두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리나님께서. 그거 TDOR 행사 말고 그 이후에도 뭐 따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튤립연대 행사도 저희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튤립연대에서는 그럼 지금 현재 막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좀 홍보도 좀 하고 싶은 그런 활동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추모의 날 당일에 하는 행사는 뭐 지금까지 많이 열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계속 말하는 일들은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노동정치 사람이란 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성소자를 위한 검정고시 교실, 이제 무지개 교실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무지개 교실 자체가 그 숙명여대 사건하고 뭐 변희수하사 사건을 비롯한 그 트랜스 커뮤니티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튤립 교실의 경험을 살려서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느끼고 우리도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정체성 때문에 이제 2번 정도 자퇴한 기억이 있는데 이 무지개 교실 활동을 하면서 지난 시절에 되게 아프게만 어떤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을 좋게 승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지개 교실은 1월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전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어릴 때 도서관에서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던
이제 그런 외롭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자퇴하기 전에는 막 같이 친구들하고 뭔가 하하호 막 뭔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몰래 이제 편의점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늘 남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무지개 교실 활동하면서 무지개 자습실이라는 활동을 또 열었었는데 네. 그게 어떤 거였냐면 8월 검정고시 앞두고 네. 우리가 직접 수업은 못하지만 그냥 뭐 막연하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뭐 그렇게 같이 시간 보내면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자습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면 바로 이제 답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습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무지개 자습실이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처럼 온라인으로도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했어서 경남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퇴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들이 되게 외롭게만 기억이 됐었는데 무지개 자습실 끝나고 같이 이제 그 청소년 분들하고 편의점 털러 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린 시절 그리고 트랜스젠더로서 이제 단순히 혼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 4월과 8월에 보통 검정고시가 있으니까 네네네. 처음에 1월에서 4월에는 이제 무지개 교실로 수업을 조금 더 하는 거고 그 이후에 8월까지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 혼자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습실도 이렇게 운영하는 시기인 거네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4월에는 정말 검정고시 전 과목인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도덕, 한국사 이런 거 다 가르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양 수업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재밌겠네요. 연극 같은 것도 배우고 네. 아니면 뭐 외부에서 초청 강사 분들 불러가지고 성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단체가 이제 그 노동정치사람이란 단체에서 이제 뭐 노동자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노동 관련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지역 활동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지역 정당 운동이라고 해서 뭐 은평이나 아니면 영등포 이런 데서 직접 정당을 창당하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뭐 같이 이제 산행도 갈 수 있으면 뭐 이제 산책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하면서 맞아요. 지겹지 않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또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저희 다음 각자 활동가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기 전에 한성님께 신청곡 하나 받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오늘 이제 제 친구가 그리고 무지개 교실을 함께하고 있는 지구라는 이제 자기 소개로는 유명한 무명 페미니스트 가수 네 지구님께서 네. 죽음의 케이크 파티라는 앨범을 발매해 주셨는데요. 네. 거기서 인슈라인이라는 노래가 저는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신청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지구님의 인슈라인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비밀을 안고 사는 건 아래에서부터 노동정치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정치사람과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곁을 지키는 튤립연대가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 밖 성소수자를 위한 검정고시 교실, 무지개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우리끼리 학교 다니면 어땠을까? 라는 막연했던 질문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밖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곧 학생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무지개 교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터에서의 자리, 일자리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지지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퀴어 노동자는 나다운 모습을 지우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허락받습니다. 이러한 모멸로 시작되는 퀴어의 노동은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 퀴어 동네에 손을 내밀어주세요. 익명 보장, 노무사 항시 대기, 노동상담은 홈페이지 퀴어동.net 혹은 큐큐동네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저희 이지구님의 인슈라인 듣고 왔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가분들을 모셔보는 저희 코너인 만큼 활동가로서의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려고 해요. 그 단체는 단체대로도 있지만, 그리고 뭐 물론 한성님 같은 경우는 단체를 만드신 입장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활동가가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아까 뭐 리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참가자로 계시다가 뭐 자원활동으로 시작해서 활동가가 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결국은 정신 차려보니 활동가라고는 했지만 활동가다라고 내가 스스로 정의하게 된 순간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리나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정말 사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활동가가 되어 있긴 했는데, 네, 제가 정신을 차리고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 조각보라는 곳이, 그리고 또 활동 조각보를 제외한 다른 활동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퀴어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던 나의 정체성, 나의 고민들을 오롯이 드러냈을 때도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과 동료들이 있다는 곳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활동을 하면서 좀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의료적인 트랜지션도 진행을 하고 이랬던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막상 용기를 얻어서 의료적 트랜지션까지 하고 나니까 내가 트랜스젠더로서 먹고 살 길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조각보가 사실 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각보에서는 이제 비상근 활동가로 급여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지만, 좀 제 정체성을 가지고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예를 들어 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라던가 이런 피해 지원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어떤 활동들을 조각보에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여기서 조각보를 떠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각보 활동가로 공고히 자리를 매김하신 리나님의 썰이었고요. 그러면은 한성님께서는 궁금한 게, 뭐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튤립연대를 또 같이 만들게 되었는지도 좀 그 당시의 썰 같은 것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원래 이제 15살 때 정체성을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부모님한테 어쩌다 알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퇴를 하고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권 단체들 많이 찾아다니고, 또 띵동이나 이런 데서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 활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띵동에서 띵동 포차라고 옛날에 그 종로 3가 그쪽에 이제 그 포차거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약간 모티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성소자들 모일 수 있는 친목 약간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띵동 포차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늘 갈 때마다 이제 게이 분들하고 레즈비언 분들은 막 그냥 섞여가지고 복작복작하고 노는데, 트랜스젠더들만 늘 한 테이블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맨날 그 테이블 가가지고, 약간 다른 테이블들은 되게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여기는 뭔가 조용하면서도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되게 좋다라는 분위기들이 늘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가면서 그 트랜스젠더 테이블에 있는 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좀 커뮤니티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약간 뭔가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서도 늘 청소년이 아닌 분들만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던 문제들이 그분들도 공유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젠더 뭐 단체들 중에 청소년 단체 없고, 그리고 청소년 성소자나 아니면 성소자 단체들 중에서도 뭔가 청소년 트랜스젠더만 이야기하는 곳은 없는데, 우리가 직접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저것 모의작당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튤립연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7년도 8월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때
그때 만난 그 트랜스젠더 분들이랑 같이 창립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죠. 정말 띵동으로 띵동 포차에서 만난 이어진 그런 인연들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참고로 띵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언니들은 4월 방송 들어보시면은 띵동 활동가 분들도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단체를 만들면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한성님께서는 여기 튤립연대 말고도 또 활동하시는 곳이 있다고 아까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제 튤립연대에서도 쭉 활동을 하시고 그냥 둘 다 활동을 하시려고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튤립연대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러니까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이 되게 청소년 트랜스젠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알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지역에서 소외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학벌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이게 되게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좀 느끼게 돼서 이것저것 혼자 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이제 뭔가 그 접점들을 만날 수 있는 더 뭔가 큰 단체 활동도 해보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정치사람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 분들이 되게 뭔가 나랑 맞다고 느꼈던 게, 이제 뭔가 이제 튤립연대도 늘 튤립교실이나 이런 곳처럼 뭔가 그냥 커뮤니티, 그러니까 약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아래에서부터 뭔가 직접 이것저것 모의작당을 해보자, 약간 이런 감성이 있었는데, 노동정치사람이라는 단체도 아래에서부터 이제 지역정당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정치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현장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 점이 좀 되게 공감이 가고, 또 지역이나 뭐 이런 아래에서부터의 현장을 만드는 일이 성소수자에게도 되게 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단체에서 성소수자 위주의 활동과 이제 성소수자 위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활동가가 되시고 나서 활동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어쨌든 트랜스젠더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순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활동가라면 누군가 답답한 순간들이 생기겠지만, 트랜스젠더 활동가로서 뭔가 좀 답답한 오해 나 또 편견 같은 걸 많이 마주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뭐 가장 별로였던 거, 가장 싫었던 걸 좀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지 한성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참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트랜스젠더들을 많이 찾았을 때 튤립연대로도 문의가 이것저것 뭐 들어와가지고 종종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늘 그냥 뭐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려고 했는데, 늘 기사 제목은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아, 화장실도 못 가는 이 불쌍한 트랜스젠더의 안타까운 현실, 유유 뭐 이런. 그래서 뭐 약간 그 대학 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도 가끔씩 막 교수님들이 밥 사주고 막 이제 막 훈훈하게 그냥 뭐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들께서 근데 한성 학생 뭐 화장실 힘들지는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뭔가 좀 부끄러운 질문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뭐 제일 뭐 힘들고 뭐 제일 막 짜증나는 편견까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느낌으로 트랜스젠더가 당연히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한편으로 어떻게든 아득바득 뭔가 화장실을 찾아내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들키지 않게 잘 숨기고 그런 나름의 스킬들을 사실 잘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뭐 화장실은 가고,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지혜를 찾고 있고 나름의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화장실을 그 정도로 못 가는 건 아닌데, 그죠? 거기에 되게 꽂혀서 기자분들께서 집중해서 타이틀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 것 같고, 리나님께서도 혹시 그런 오해나 편견 같은 게 뭔가 꼽을 만한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느꼈던 그런 오해나 편견은 한성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활동명이 리나잖아요. 좀 굉장히 페미닌하다 보니까
트랜스젠더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활동명이 리나다 이러면은 보통 트랜스 여성 MTF 당사자로 오해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스젠더링 때문에 저는 사실 트랜스 남성이라 개명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요즘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리나가 맞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으로 미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하는데 되게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거기서도 이제 활동가로서의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활동가 분들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밸런스 게임에서는 제가 두 가지 대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하나, 둘, 셋 하면은 1번 또는 2번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또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입니다.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되게 두 분 다 머뭇머뭇하시면서 1번이라고 하셨는데 활동가라는 게 좋긴 좋으나 안 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은 활동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리신 것 같지는 않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더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1번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2번 트랜스젠더 노동권 보장. 네, 그냥 취향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2번. 네, 한성님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데.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지만 밸런스 게임 아시잖아요.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일단 리나님께서는 트랜스젠더 노동권 보장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한성님께서는 어떤 걸 고르실까요? 사실 이 둘 사이에서 고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미 트랜스젠더들은 사실 그러니까 일 해가지고 수술할 거냐 아니면 수술 먼저 하고 뭐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는 미룰 거냐 이 두 갈래에서 늘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밸런스 게임인 거죠. 근데 어느 선택이든지 간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늘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활동가로서 말고 그냥 한성님의 취향으로서는 그러면 저는 빨리 수술하고 싶으니까 의료적 지원 확대로 하겠습니다. 활동가로서는 선택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또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음 중 더 먼저 와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건 뭐 활동가로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좀 애매하면은 개인적으로 더 먼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은 사회적 인식 변화, 2번은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하나, 둘, 셋. 2번. 1번. 이렇게 또 한 번 더 나뉘는데요. 리나님께서는 제도를 먼저 개선을 하면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되게 그런 뭐 닭과 달걀의 관계인 거잖아요. 한성님께서는 인식이 좀 더 변화가 되는 게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뭐 부연 설명하실 거면은 간단하게 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퀴어 당사자 단체가 아닌 곳에서도 꽤 활동을 많이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인식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줘라라고 뒷받침하고 밀어주면은 인식 변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로라도 어떻게든 틀을 만들어 놔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한성님께서도 간단하게 뭐 부연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둘은 당연히 이제 나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튜립연대가 이제 매진하고 있는 무죄교실 자체가 약간 첫 번째 쪽에 가까운 활동인 것 같아서 그냥 1번을 골랐습니다. 네, 튜립연대 활동가로서는 그래도 사회적 인식 변화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당연히 둘 다 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다가 제가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각각 뭐 튤립연대와 조각보에서 바라는 모습들은 이제 단체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활동가로서일 수도 있지만 한성이라는 개인으로 그리고 리나라는 개인으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조금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나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조각보의 활동 가치가 사실 트랜스젠더로서 지속 가능한 삶인데 저는 요즘 제 지속 가능한 삶, 개인의 영달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벌이를 유지를 하면서 저희 고양이들과 같이 제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가는 그리고 트랜스 할아버지가 되어서 잘 살아왔다 하고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언젠가 그 썰을 풀 때 저도 가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활동가 또는 개인으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한 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이후에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는 그나마 좀 순탄하게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졸업 앨범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요. 근데 저 혼자만 졸업하는 건 아니고 학교 밖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뭐 어디에 계신 분들이든지 다 같이 뭔가 졸업 앨범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어떤 편견 중 하나가 뭔가 내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교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뭔가 졸업 앨범 같은 뭔가 학교 밖에 있는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더라도 이제 뭐 졸업을 할 수 있고 학교에 뭐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무지의 교실에서 이제 영상 제작 동아리도 하는데요. 당사자분들이 직접 활동하는 거기 이름도 큐업 앨범이에요. 그래서 약간 큐업 앨범 활동도 그렇고 무지의 교실도 그렇고 뭐 저 개인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졸업 앨범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꼭 만들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졸업이라는 게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의미의 졸업일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졸업 앨범 꼭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단체들 소개도 해드리고 활동가 개개인의 소개들도 해드렸는데 어쨌든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서 튤립연대 그리고 조각보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알고 싶다면은 어떤 쪽으로 연락을 취하면 좋을지 튤립연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 파랑새 계정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이디는 유스 트랜스 KOR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무지개 교실 인별하고 파랑새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디가 our_Q_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퀴어 교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이제 곧 학생 모집도 준비하고 있고 티셔츠 이제 굿즈도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각보는 어떤 방식으로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조각보는 모든 활동, 행사, 프로그램 소식이 조각보 홈페이지 그리고 SNS에 같이 올라오는데요. 조각보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은 하단에 조각보에서 운영하는 SNS도 모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www.transgender.or.kr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서 모든 SNS 다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각보와 튤립연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로 한마디씩 출연 소감 딱 얘기해 주시면서 마칠 텐데요. 리나님부터 출연 소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전에 조각보 활동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팟캐스트나 라디오 녹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오늘 제가 왔는데요. 생각보다 장비가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굉장히 긴장했고요. 지금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조각보도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희는 마포 FM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성님께서도
수련 소감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이제 무질교실 학생 모집을 어떻게 홍보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료 공중파로 방송을 내보내면서 홍보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요즘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얘기 알차게 해주고 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리나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리나님 어떤 노래 들어드리면 될까요? 네. 저는 19일에 조각보 TDOR 메모리얼 파티에서 같이 춤을 춘 이제 훌라 노래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You Are My Sunshine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출 건데 이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리나님의 신청곡 키미 마이너의 You Are My Sunshine 들으면서 클로징으로 들어올게요. 그러면 보내드리면서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이 각박한 세상에 행사를 열 때마다 참가비를 절대 안 받는 곳이 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나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젠더와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페미니즘적 활동을 펼쳐가는 조각보입니다. 조각보는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분의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매달 커피 한 잔 값으로 조각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www.transgender.or.kr 조각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언니, 어디 가? 나 상담소 가지.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상담받아?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엔 상담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곁을 파수꾼처럼 지켜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퀴어 인권단체. 상담은 물론 여러 문화특강과 친목 모임, 인권활동까지. 회원가입이 곧 활동이다. 언제나 열려있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오세요. l상담.org. (2004년) 시작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이 20살이 됩니다.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구체적 삶과 현장에 응답하며 법으로 변화를 일구고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LGBT를 포함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법원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인권위 앞에도 또 집회 현장으로도 달려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갈 사람들이 있는 공감에 후원해주세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벌써 11월의 무지개 트럭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네요. 이제 곧 연말이라 저도 올해의 무지개 트럭을 쭉 돌아봤는데요. 클로징에 주절주절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담백하고 깔끔하게 끝내보겠습니다. 12월 무지개 트럭은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고 더욱 가득가득 채워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